가츠메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알고 보니까 너무 쉽더라.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결혼이 힘든 이유가 이제 싸우는 방식 때문에 힘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싸우면 이혼으로 가느냐, 이혼의 예측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네 가지인데 다 말하는 투예요. 행동 패턴인데 비난식의 말투, 방어식의 말투, 경멸, 그다음에 담쌓기 이런 것이 이제 네 가지 이혼으로 가는 그런 네 가지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름길을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지름길로 가지 마시고 여기를 이제 딱 차단을 하고 안 갈 길이죠. 안 갈 길을 딱 차단을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비난인데 되게 내가 이 사람을 비난을 해야지 마음을 아프게 해야지 상처를 줘야지 이렇게 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투가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는 투가 바로 비난의 말투냐 하면 이런 식의 말투예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이런 것이 바로 비난 투의 말이에요. 또 도대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 아무 쓸모짜게도 없다. 뭐라든지 아니면 도대체 왜 이런 식의 말. 도대체 왜 일을 이따위를 해? 라든지 아니면 말에다가 이런 부사를 붙이는 거. 당신은 한 번도, 당신은 결코, 당신 절대, 언제나, 항상, 늘 이런 말을 붙이게 되면 당신은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 문제는 영구불변, 고정불변이고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 한마디로. 그런 식의 말투가 당신은 항상, 당신은 언제나, 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제불능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나는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건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못 들리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게 바로 이혼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게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듣는 사람이 공격을 그대로 받고 있지 않겠죠. 화살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공격을 막으려고 방어를 하는데 두 번째 그 방어투의 말이 또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것이 방어투의 말이냐 하면 이렇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그렇게 정신없이 돈을 쓰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면 아니면 맨날 돈만 쓰고 돌아다닌다 만약에 이런다면 그럴 때 방어투의 말은 그러는 당신은 돈 안 써?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 그래. 어쩌다 한번 했는데, 어쩌다 한번 쇼핑한 걸 가지고 뭘 그래. 라든지, 이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라든지, 아니면 자기도 화날 땐 그러더라. 자기도 뭐 돈 쓸 때는 막 쓰더라. 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나보다 더 잘못이 많다 그러든지, 아니면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나 사실 선물 사드리려고 갔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괜히 나한테, 무고한 나한테 야단을 친다. 혹은 책임 전가. 내 잘못보다도 당신의 잘못이 더 크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랬다라는 식으로 책임 전가나 나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어투의 말투예요. 그럼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저도 쓰고 여러분도 아마 쓰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이혼으로 갈 만큼 그렇게 나빠지는가? 나빠져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부터는 더 정확히 할 거예요. 비난을 하고 방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지겨워져요. 한 말 또 하고 되풀이 하면서 각자 자기 말만 해요. 왜 이렇게 맨날 술을 마시고 다녀? 그러면 맨날 마시니?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마시는데 2번이라고? 요번 주에 벌써 4번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싸우다가 자기가 만약에 불리하게 되면 당신 옛날에도 그랬잖아. 당신 친구들 봐라. 뭐 당신네 식구들 다 술로 망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집안까지 막 다 끌어들여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반복하다가 너무 지겨워지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싸워도 정말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만하자. 이렇게 절망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혼으로 가는 두 번째 지름길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제일 나쁜 건데요. 비난이나 방어보다도 더 나쁘고 제일 나쁜 건데 그거는 경멸입니다. 경멸은 어쭈 이러는 거. 이런 게 경멸이라니까. 아니면 이런 거. 이 세대가리야라든지 아니면 뭐 이 뚱보 아줌마라든지 이렇게 별명을 부른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주제 파악을 하라라든지 아니면 꼴에 잘난 척 이런 식으로 경멸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는 당신보다 더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는 더 우월하고 상대는 나보다 못하거나 철이 없거나 뭐 바보 같거나 아니면 하인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야 물떠와 이런 것도 경멸이죠.
예. 아니면 그 가지마 박사 보니까 아주 존댓말 하면서도 왜 경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한참 이렇게 부부가 막 논쟁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남편이 근데 그 당신 문법 틀렸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지? 뭐 이런 식으로 머리 나쁜 것들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말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게 되면 그 아내 쪽에서 장기 연구를 해보니까 4년 안에 감염성 질병에 더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신체적인 면역력을 저하시킬 만큼,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그만큼 받는다는 거거든요. 병이 많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나쁘고 어떤 경우에는 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경멸도 할 수 있는데요. 상대가 얘기할 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면서 왼쪽 입술을 반만 이렇게 살짝 올리는 거 있죠. 피식 웃는 거. 그것도 경멸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이게 굉장히 나쁘고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보다시피 또 뭐 비난, 방어, 경멸 다 94% 이혼으로 끝나는 방식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담쌓기예요. 담쌓기는 뭐냐면 같은 방에 같이 있어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눈 마주치지 않고 말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말하는데 텔레비나 들여다보고 신문이나 보든지 아니면 말하는데 휙 나가버리거나 전화기 꺼놓거나 아니면 뭐 늦게 오거나 각방 쓰거나 이런 것이 바로 담쌓기인데 그 담쌓기는 주로 누가 많이 하냐면 남자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비난은 여자들이 더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남녀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네 가지를 방식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해도 무섭죠? 예, 아무거나 하나를 해도 94% 이혼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런데 뭐 이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사실 관계 달인들도 그 이혼 안 하는데도 사실 이런 거 쓴다거든요. 근데 관계 달인들은 비난도 하고 방어도 하고 담쌓기도 하지만 경멸은 거의 안 한다 그래요. 경멸은 정말 나쁘고 만약에 이런 걸 한다 하면 관계 달인들은 뭘 하냐면 빨리 보수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더 망가지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제가 이제 이게 주스나 우유일 경우에 쏟을 수 있잖아요. 감정이 너무 넘쳐서 정말 화를 낼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관계 달인 같은 경우에는 빨리 화해 시도를 하고 미안해. 내가 너무 지나쳤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 다시 말해볼게. 뭐라든지 이렇게 얼른 보수 작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제가 또 다음에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관계 달인되는 거와 관계의 그 반대는 이제 폭탄이라고 그러는데 관계의 폭탄 혹은 파탄자가 되는 거가 정말 작은 걸로 갈림길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관계의 달인이 되는 법을 하나씩 가츠메 박사가 이렇게 이제 36년 동안 연구한 관계의 달인이 되는 방법을 이렇게 7가지 층으로 아주 친절하게 잘 나눠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처음 4가지, 요 4가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4가지와 이렇게와 이렇게 2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부 치료를 하러 온다든지 막 관계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배우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좀 그거 좀 확실히 알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좀 잘못됐는지 그것 좀 확실하게 진단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첫째로 그거는 이제 2가지가 잘못된 그 방식인데 첫째로 관계 치료에 있어서는 누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났다 못났다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성격이 뭐 좋다 나쁘다 그것도 아까 상관계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서로 관계를 망치는 어떤 행동 패턴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규명해주고 그것을 더 관계를 좋게 하는 걸로 바꾸는데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크게 2가지로 나눈다 그래요. 그건 제가 그때 2007년도에 이제 컨퍼런스에 갔을 때 어떤 분이 당신 가츠메 박사님한테 당신이 참 연구 많이 하고 정말 잘했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좀 탁 요약을 해서 이렇게 가르쳐달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그랬더니 2가지다. 첫째로 관계의 달인과 폭탄의 차이는 관계의 달인들은 서로 긍정적 감정이 많이 모였더라. 그게 이제 우호감이에요. 우호감이 참 많고, 그다음에 2번째, 싸울 때 참 부드럽고 점잖게 싸우더라. 그게 이제 부드럽고 점잖게 싸우는 방법 다음에 가르쳐 드릴 거고. 근데 먼저 여기 그 서로 우호감이나 긍정적 감정이 쌓이지 않으면 싸울 때 그렇게 부드럽고 점잖게 안 나와요. 부드럽고 점잖게 하고 싶어도 마음에서 그걸 따라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 달인이 되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 드릴 겁니다.